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또 돌아왔습니다. 김묘성입니다. 서울 시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응원하는 프로그램 왜 그랬오? 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펼친 주요 정책과 사업이 서울 시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사실에 기반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사업 하나씩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박수빈 서울시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수빈 서울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모셨습니다. 김재상 문화연대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연대 사무처장 김재상입니다. 처음 네,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박수빈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저희 주간 묘묘에도 나오셨지만 네. 오늘 왜 그랬오는 처음이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빈 서울시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저는 잘 지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김재상 사무처장님은 MTV에 처음 나오셨잖아요. 첫 인사하시면서 문화연대가 무엇하는 곳인지 좀 이렇게 좀 설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연대는 99년에 출범했고 올해 아마 27년 차 되는 그 문화운동하는 시민단체이고요. 그 대표적으로는 그 문화예술계 그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문화적 권리가 배제되는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여러 단체들과 같이 목소리 높이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저기 사무처장님은 요즘 서울시에 좀 이렇게 불만 많으세요? 불만이 매우 많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매우 많고. 엄청 지금 시작할 때부터 서울시를 가만 안 두겠다 약간 네. 눈빛이 이글이글 타올라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지금 네. 이 아까 소재 말씀하셨는데 네. 너무 많습니다. 얘기할 많죠. 거리가 너무 많아서 이걸 오늘 네. 다 할 수 있을지도 좀 그러니까요. 의문이기도 합니다. 네. 예, 하나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좀 화기애애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박수빈 의원님이 상을 받으셨는데 시민 중심 책임 의정상 이게 네. 어떤 상인가요? 요거가 제가 정말로 받고 싶어하는 상을 3번을 받아서 주신 상인데 3년 연속 네. 수상인 거죠? 4년 중에 3년 받아서 한번 야. 뛰어넘어가지고 이게 시민 의정 감시단이라고 해서 시민분들이 직접 본인들이 이제 신청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다 감시를 하시고 어머. 의원별로 뭐 몇 월 며칠 날 이 의원의 질의가 어땠다 저땠다 하고 성적표가 쫙 나와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해마다 주시는 상인데 거기서 우수 등급을 4년 동안 3번 받았다고 해서 이야. 이제 저희 112명 의원 중에 4명이 이 상을 받았는데요. 그중 하나입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와. 아니 그러면 우리 시민분들께서 직접 내가 감시라고 평가를 하겠다라고 네네네네. 자원을 하셨고 그분들께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인정받은 부분이 뭘까요? 칭찬받은 부분. 가장 인정받은 부분은 약간 어느 특징 이런 거보다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제가 활동하는 상임위도 1등 상임위가 이번에 됐거든요. 아, 그래서 네. 상임위 전체가 좋은 우수 등급을 받는데 견인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한 명이 열심히 하면 모두가 열심히 하게 되는 나비 효과로 좀 뭘까 선순환 네네네. 좋은 영향력 미쳤다 스스로. 스스로 자기 자랑하려니까 너무 네. 힘들죠. 저 힘드네요. 근데 되게 잘하셨어요. 네네. 그냥 거시적으로다가 네. 되게 나비 의리의리한 효과. 상을 받으신 것 같은 네네. 느낌이.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게 만들었다. 네. 그렇게 네. 약간 좀 동력이 된 그런 그렇죠. 역할이었나 네. 봐요. 제가 막 열심히 떠들고 있으면 제가 한마디 하는데 나도 한마디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다른 오. 의원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붐업을 시킨 역할을 하셨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유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받으시길 제가 열심히 지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워낙 우리 박수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디어 노출도 많으시고 잘하시니까 의정 활동에서 뭐 질의하시는 것도 많이 또 뉴스 소스가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아이고.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우리 하고 있습니다. 문화연대 사무처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의원님 어떻게 활동하셨나요? 근데 마침 그 시민의정감시단 운영했던 단체 네. 저희가 하나여서 영광입니다. 네, 그 서울 와치라는 이름으로 한 6개 단체가 같이 그 시민의정감시단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매년 100여 명 넘게 시민분들이 자원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위원회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베스트 있으면 혹시 월스트도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요? 당연히 있고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고 그 당마다 월스트가 또 있고 위원회마다 이렇게 위원회마다 위원회마다 있고 그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나 질의, 내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당이랑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어쨌든 의원별로 다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표가 읽어보면 진짜 신랄해요. 네. 오.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모르겠음. 뭐 공부를 열심히 안 해온 막 약간 이런 정도로 굉장히 신랄한 평가들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네. 시상식 때 그거 한 부 받아가서 본인 이름 찾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수여한 상이어서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저는 오늘 평가하지 마세요. 저희 얘기대로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볼 텐데 말이죠. 시작부터 굉장히 긴장이 되네. 자,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민주당 서울시 의원님들이 정말 다들 일당백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소수이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의원님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절감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부분 뭐 꼽아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속된 말로 쪽수죠. 쪽수가 부족했다. 네. 저희가 112명 중에 국민의힘이 76명이고 민주당이 35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적네요. 많은 분들이 국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당연히 우리 시의회도 민주당이 다수당일 걸로 잘못 생각하시고 맨날 시의회는 왜 일을 안 하냐 뭐 하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3분의 1이 안 돼서 필리버스터도 못하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몽리를 부리는 많은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도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은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은데 네. 절차적으로 그 요건이 채워지지가 않아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여론화 작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힘을 얻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서 모든 게 갑갑하고 모든 게 슬펐죠. 그 모든 게 갑갑했을 때, 그러니까 쪽수가 부족한 그 소수 일대에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이 시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뭐 다수당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소수당이어도 소통을 하고 뭔가 벽으로 느껴지지 않게 많은 것을 교류하고 그렇게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지역구 사업 같은 것들은 그래도 이제 집행부가 어느 정도는 소통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 역점 사업이라고 이제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이라고 들어가면 예. 이건 하면 안 된다고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어도 네. 언제나 오세훈 시장의 말은 뭐 조언 고맙고 시민들이 평가하실 겁니다. 이렇게 끝나요 대화가. 지금 사무처장님이 고개를 엄청 끄덕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의 지적은 고마워. 내가 수정할게. 근데 맞아. 안 하진 않을 거야. 약 한강버스가 대표적으로 그런 그쵸. 사업인데 그러고 나서 모든 건 시민들이 평가하실 겁니다. 이러고 씹어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열받는 거죠. 이제 가까워지면서 네네네네. 이건 무슨 벽인가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건가. 시민 평가도 그렇게 잘 듣는 것 같지 않다라는 의견도 네,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평소에는 엄청 많이 하다가도 자기 역점사 잘 된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손목 닥터 9988이니 이런 거 인기 있는 사업들은 여론조사를 엄청 돌립니다.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감사의 정원이라든지 뭐 한강버스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이 사업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돌리질 않아요. 제발 좀 시민들 의견 좀 들어보고 공청회라도 하고 좀 하자고 하면 듣지 않아요. 그래놓고 다 해놓으면 시민들이 좋아할 것이고 그리고 시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그래서 평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이번 6월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눈빛이 엄청 초록초록해지셨어요. 네, 평가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글이글 타오는데 사실 그리고 우리 사무처장님도 시민단체 활동하시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대면을 하신다거나 뭐 일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때 좀 직접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떤 분이었다고 느끼셨는지요? 이게 사실상 직접 만나본 적은 없고 네네. 이게 만날 기회가 있어도 굳이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주변에 그래도 뭐 선배 활동가들이나 네네. 동네 활동가들 이제 만나신 분들 보면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긴 하죠. 어때요? 시민단체와 시의 관계가 사실 좋을 순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물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부딪히는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평가일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책 집행이나 이게 수립을 한다고 하는 공공의 영역에 있는 공무원이나 이제 정치인들은 자기네 욕망이 이렇게 정책 계획서나 네. 이제 페이퍼에 나오기 마련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아까 말씀하셨던 역정사업 이런 것도 말씀하셨다시피 보면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부터 먼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없다. 네, 그래서 이거를 욕망이 없는 건 아닌데 개인의 욕망만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그 욕망의 본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왜 하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하는 활동들을 보면 이제 시장이라는 권한을 통해서 서울을 본인의 약간 놀이터처럼 네.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너무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약간. 비판들을 합니다. 욕망이 가장 많이 보이는 정책 어떤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해줄 그 준비된 것들이 예, 사실상 예. 거의 다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문화연대라는 특성상 가장 많이 좀 이렇게 눈여겨봤던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앞에 문화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문화와 예술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들여다보긴 해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했을 때의 문화 공약 이런 걸 전반적으로 좀 훑어보면 24개 정도 공약이 그렇게 많았어요? 있어요. 근데 처음 들었네.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문화시설과 관련돼서 개발. 시설. 네, 네. 제2세종문화회관 네, 맞습니다. 건립,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 뭐 몇 가지가 있죠. 네네네.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이분께서 이게 뭘 하려고 하는지가 이제 명확히 보이는데 그 네. 시설을 통해서 결국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냐 그런 게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거고 네. 결국에는 이제 관광 수익이나 경제적인 이익 창출을 위해서 그러니까 시설 개발을 좀 난개발식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그러니까요.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 살짝 뭐 저가 24개의 정책을 다 들은 건 아니지만 시설에 약간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 그 시설 안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그들에 대한 뭐 정책은 뭐가 있는지 선뜻 떠오르진 않거든요. 보통 무슨 페스티벌이나 아. 축제 이런 쪽에 좀 힘을 많이 쓰는 것 같고 아, 그리고 작년에 말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 저희가 기자회견 한 적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네.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는 성악가 한 분이 거기 있는 시설물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한 1년 정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신 일이 있어서 네네. 그런 이제 예술인들이 공공문화시설에서 그 활동을 할 때 노동권 보장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반응은 어땠나요? 반응이 없죠. 없어요. 네, 그렇죠.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일인데.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아는 그 상식선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것들이 전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네. 어떻게 해야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의원님? 이번 6월에 네, 맞아요. 다가오는 6월에 선거를 잘 하면 될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이 그거 외에도 무슨 문화예술 관련된 웹진이나 이렇게 예술인들이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장들을 많이 없애는 그런 통폐합의 과정도 많이 거치고 있고 시민사회 관련해서도 좀 위탁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막 네네. 척결 거의 뭐 범죄시하면서 그 임기 초반에 되게 없애는 많은 시설들을 없애는 접근을 많이 했었어서 오세훈 시장이 원하는 거는 조직화된 시민이 아니고 개별로 흩어진 시민. 개별로 흩어져서 뭔가 소비자로서만 존재하는 시민을 만들려고 서울시를 그렇게 접근하고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어요. 지금 딱 말씀 듣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했던 정책이나 사업들을 그냥 이렇게 가볍게 떠올려 보니까 시설은 많이 남아요. 근데 사람이 없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딱 드네요. 주변에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도 사람은 늘 없었어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접점 자체를 많이 좀 줄이는 듯한 모습을 취했었군요. 그렇죠. 아니면은 주로 행사, 페스티벌, 뭐 러닝 같은 거, 아 러닝 네, 마라톤 있었네요. 러닝, 뭐 아니면은 그 페스티벌 그죠? 축제, 뷰티 뭐 페스티벌 뭐 이런 거 한다든지 뭐 주로 그러게요. 서울의 달 뭐 이런 거 띄워가지고 뭐 사진 찍고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죠. SNS 중심의 정책 사업 같은 느낌도 들고 제가 그 얘기 한 적이 있죠. 아, 예, 예. SNS식 정책 이렇게 하지 마시라 얘기한 적은 있었어요. 한 컷 남는 정치 아, 사업. 정확하십니다. 네, 시각적인 부분 사실 많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사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뭐 오늘 뭐 하나둘씩 보겠지만요. 일단
서울시장 초선 때 추진했던 것 중에 이름은 딱 남는 게 있어요. 디자인 서울. 맞죠? 디자인 서울. 저는 이 초선 때 제가 요때 인터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디자인 서울이라는 이름은 남는데 뭐가 남았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뭐가 있었죠? 디자인 서울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추진이 됐고 실제로는 박원순 시장 이어서도 뭐 하긴 했는데 디자인 서울 하면 대표적인 건 DDP죠. 그렇죠. 그 맞다. DDP 지금도 뭐 보실 텐데 그게 처음에 800억으로 시작했거든요. 설계 비용이 800억이었는데 건축이 끝나고 나니까 4천억짜리 건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흑자 전환한 게 거의 짓고 나서 10년 정도 지난 이후인가 네.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오세훈 시장의 전형적인 디자인 서울이고 그 이후로도 이어져서 문제가 됐던 디자인 서울의 관점에서 보면 디자인 거리라고 해가지고 거리도 있었나요? 디자인 거리라고 해서 이제 깔끔하게 거리를 뭐 걷기 좋은 길 이런 거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들의 대부분의 바닥을 화강암 같은 이제 흡수가 안 되는 물이 흡수가 안 되는 야. 보도블록으로 많이 깔게 되는데 굉장히 보기엔 예쁜데 안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부족해서 물난리 결국 그게 물난리로까지 이어지는군요. 그게 물난리까지 이어지는 어떤 영향이 있었던 사업 중에 하나 그게 디자인 서울이고요.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뭐 네. 그나마 좀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좀 깔끔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뭐 버스 정류장을 좀 비슷하게 정돈한다든지 뭐 표지판 한다든지 이런 되게 디테일한 거부터 전체 보이는 건물 큰 건물 랜드마크 짓는 데까지 네. 다 디자인 서울이죠. 사실 DDP가 요즘에 어떻게 쓰이고 있나 보면 그 안에 뭐 저 굿즈 파는 건 좀 봤었고 그리고 패션 행사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우리 문화연대에서 봤을 때 DDP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해요. DDP가 처음에 원래 동대문 종합운동장 야구 경기에서 좀 고교 야구.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서울 시내 안에서 그런 종합운동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운동으로서의 어떤 시설이라기보다 근대 유산적인 성격이 더 강한데 네.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이제 DDP가 올라간다는 것부터 저희가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하기는 했었죠.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상황을 말씀해주신 것처럼 DDP를 포함해서 뭐 광화문이나 한강이나 노들섬이나 다 이제 보여지는 것에 다 치중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그래서 디자인과 이미지가 정책의 수단이 아니라 이미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어서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설계 말 그대로 디자인되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여질까, 잘 보여질까. 뭐 이런 거 중심으로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까이서 보시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왜 이렇게 디자인, 예쁜 거, 시설, 무슨 라인 이런 거에 이렇게 집착한 이유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뭔가 글로벌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DDP와 노들섬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건데 네. 글로벌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에 대한 그 사랑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자꾸 모셔오는데 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공간이 가지는 서울의 어떤 공간이 가지는 역사적 맥락이라는 게 있고 문화적 맥락이라는 게 네. 있고 시민들의 삶의 맥락이 있는데 그 맥락을 모르는 외국의 건축가가 와서 네. 그냥 예쁜 건물 뭔가 디자인적으로 보기 좋은 그런 건물을 짓는데 혈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세훈은 그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의 이름에 등을 업고 네. 우리 세계적인 어떤 건축을 모셔왔다. 그러니까 되게 구시대적인 맞아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서울이 세계에서 몇 위의 도시인데 네. 맨날 그 사대주의적으로 외국의 어떤 유명한 사람 모셔오는데 집착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세계관이 좀 후져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노들 글로벌 예술섬 네. 이 조성 사업에 있는데 여기에 세계적인 건축가인 토마스 헤더윅의 소리 풍경 뭐 요렇게 설계가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물론 우리나라 예쁜 게 생기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와가지고 참여하고 이러면 좋죠. 좋은데 서울시를 얼마만큼 지키면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막 유럽 얘기하고 미국 얘기하고 뭐 여기저기 얘기하지만 유럽에서는 얼마나 보존이 1순위인데 그렇죠. 그거는 보지 못하는 건가? 역시 유럽하고 뭐 세계적 하지만 그 와중에도 선택적으로 취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도 어마어마하다고요. 지금 노들 글로벌 예술섬. 네. 여기는 일단 근데 근본적으로 뭐 하는 데예요? 여기? 왜 그냥 뭐요? 공원이에요? 저번에도 나왔을 때 제가 노드섬 이거 좀 봐주시라고 네.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공중 보행섬이에요. 공중 보행섬. 왜 땅 냅두고 왜?
땅에 위에다가 밑에 이제 밑에는 밑에대로 보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7개 기둥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구조물을 이렇게 위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한 5천 원 주고 관람할 수 있게. 아이고. 이렇게 약간 싱가포르에 가면은 네. 그 있잖아요. 하늘에 이렇게 정원 큰 네네네. 거 그런 갑자기 이름 것처럼. 생각 안 나네. 네, 몇 번 저도 갔다 갑자기 왔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맨날 이름을 틀려가지고 제가 그런 것처럼 원트리 있죠. 슈퍼 무슨 트리. 트리더라? 싱가포르 트리. 네. 트리. 네, 하여튼 그런 것처럼 네네.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세워서 관광 자원화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옛날엔 거기다 오페라 하우스를 지으려고 했어요. 아, 또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무산이 되고 나서 여기다 뭘 할까 막 생각하다가 이런 거를 짓기로 한 거죠. 아니 근데 세운상가의 그 공중 보행로 그거는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건 또 녹지축 하셔야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없애는데 1,500억 들여서 만든 걸 2년 만에 없애시는데 네. 이건 어쨌든 이것도 지금 노들섬도 거의 500억 들여서 네. 19년에 조성이 다 됐거든요. 19년에 조성이 돼서 이미 시민들의 어떤 맥락이 이미 스며들고 있었어요. 거기가 노을 맛집이어가지고 저도 그 결혼 사진 화보를 그 노들섬 인근에서 찍었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거기 완전 핫플인데 그 맥락 위에다가 공중 보행 뭔가를 세워가지고 또 새로운 뭔가 건축물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문화연대에서도 요 노들섬 요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계셨나요? 실제로 작년 한 11월쯤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 또 방송하셨던 서울환경연합 네네네. 김동완 국장님하고 또 관련해서 활동가들하고 또 답사도 가고 또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좋아요 경관이. 그렇죠. 핫플이에요. 그냥 서울에서 그 자체만으로. 네, 그것만으로도 엄청 좋고 평일 낮 시간대에 갔는데도 시민분들이 나와서 거기 이제 강변가에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여유를 이렇게 즐기시는 거 보면 서울에 이런 공간이 없는데 이런 공간을 왜 굳이 저런 소리 풍경이라는 구조물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좀 바꾸려고 하는가 이게 좀 의문이 들긴 하죠. 그 어떤 생각 드신지 궁금해요. 아, 뭐 센강이 어쩌고 거기서도 일했는데 우리 런던 아이가 어쩌고 그러면서 서울에도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어떤 문화적인 관점에서 포부를 항상 밝히잖아요. 이 부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그건 이제 문화적인 포부라고 생각하진 않고 네. 이게 본인이 하고 싶은 욕망이다. 그렇죠. 그냥 개인 욕망. 여기 서울을 어떻게 하면 랜드마크화 할 건가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결국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서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터전이고 일터인데 이 생활터전이자 일터인 이 공간, 이 지역을 어떻게 잘 가꿀 건가에 대한 민생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랜드마크라는 게 되게 그 도시의 역사와 문화와 스토리가 담겨 있는 어떤 것이어서 굉장히 거대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네. 자그마한 어떤 것이어도 충분히 괜찮은데 오세훈 시장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네. 그냥 뭔가 거대하게 큰 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도시적인 맥락이 없는 곳에서 해도 됨직한 그런 커다란 것들을 만들어서 서울의 뭔가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서울의 정체성을 자기가 새로 세우겠다는 그런 약간 말도 안 되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리 풍경 디자인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전혀 서울스럽지가 않아요. 네. 전혀 한국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게 우리나라의 풍경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가 없어요. 그리고 저게 돈을 내고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5천 원 내고 걸으셔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 없다. 저도 이해할 수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방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네. 근데 또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고. 그렇죠. 이게 네. 맨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정말 저도 오랫동안 이거 진짜 문제가 많은데 어떡하나 너무 말리고 싶다. 이 3,800억이면은 마을버스에 돈 좀 줘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러게요. 결국에는 이렇게 네. 되고 있네요. 벌써 상당히 착공도 시작했고요. 네.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추진의 기억코 되는군요. 네. 진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완공이 나중에. 근데 완공은 저 그림하고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지금 다양한 이슈들이 조금 산적해 있고 저 네. 디자인을 맡길 때쯤에 그 검토를 미리 했었어야 되는 많은 이슈들이 있거든요. 뭐 방공호 이슈라든가 헬기라든가 그러게요. 그 헬기장 안전 규제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수도방위 사령부의 방공 진지를 이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네네네네. 내용도 있네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원래라면은 이렇게 한강버스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의 특징이 이런 그림만 띡 먼저 던져놓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하려고 해요. 많은 것들을. 근데 노들섬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게 맹꽁이 서식지도 있고 헬기장도 있고 이번 헬기장 같으면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때 부산에서 올 때도 그 노들섬 헬기장을 이용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좀 핵심적인 서울의 헬기장인데 헬기장도 동측에 있고 뭐 방공호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애초에 고려를 하고 디자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그림만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규제들을 협의하는 중이래요. 그래서 설계가 아마 좀 굉장히 변경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다 던져놓고 그림만 던져놓고. 그림만 던져놓고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림만 던져놓은. 저는 근데 서울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서울링이 전 중단됐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고 있어요? 서울링이? 서울링이 이제는 대관람차. 네네네. 서울 있잖아요. 대관람차. 런던 아이 보고. 네네. 런던 아이 보고 와서 우리도 그따만한 걸 하자. 왜? 네. 그래서 상암에다가 만든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쵸. 쏙 들어갔는 줄 알았는데 들어간 게 아니다? 아니고 추진 중인데요. 이게 그 평화의 공원 있잖아요. 상암에 네. 쓰레기 매립지 위에다 만든 이제 평화의 공원 위에다가 저런 형태의 서울링. 근데 지금 저 형태는 아니고 지금 영상에 나온 형태가 아니고 트윈으로 아 예, 뭐 네. 안전 문제 때문이었나요? 아니고 표절 문제 때문이었어요. 디자인이 천년의 서울이라는 야. 표절 문제가 좀 있어서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예. 저게 트윈 형태로 이제 트윈이면 바뀌는데 돈 더 들어 배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돈도? 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4천억짜리였는데 1조 8천억까지 지금 예산이 늘어났고 저 디자인의 핵심이 뭐냐면 원래 관람차는 중앙에 왜 동그랗게 원심이 있고 그쵸. 이렇게 날이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이제 예, 안전성을 담보하는 건데 어. 날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게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디자인이기 때문에 더 사업비가 올라가서 1조 8천억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용이 올라가고 사업비가 올라가니까 이게 BC 타당성이 나와야 되는데 타당성을 지금 조사 중이에요. KDI에서 계속 타당성을 조사 중이고 이게 적격 심사가 통과가 어느 정도 비용이 나와야 민간 투자에서 심사를 들어갈 수 있어서 아직 심사는 못 들어간 상태인데 어쨌든 조사는 계속 하고 있다. 그런 상태죠. 그럼 저게 굉장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어디서 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데가 데들이 있나요? 뭐 이제 하겠다고 하는 데들이 아마 나오긴 할 텐데 1조 8천억이 드는 데다가 네. 민자로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저거는 만들어서 얼마짜리 돈을 그쵸. 내고 타야 되며 또 만약에 한강버스처럼 쪼개가지고 다 사업별로 뭐 다르게 해버리면 책임 소재가 또 불분명해지는 거고 그렇다면 안전에 있어서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나 몰라라 되는 광경이 벌어질 텐데라는 걱정이 바로 드는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런 거대한 사업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오세훈 시정은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들 유능하거든요 사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애초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좀 차근차근히 다 고려한 다음에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림 질러놓고 일단 시작한 다음에 덕지덕지 뭘 계속 추가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고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항상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고 이거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참 이해할 수 없네. 이런 문화시설들을 건립할 때 보면 운영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건립 계획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다 완공된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은 또 추후에 진행되다 보니까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책도 당연히 마련되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사실 그거를 운영 계획과 건립 계획이 만약에 따로따로 이분화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제대로 안 돌아갔을 때 할 수 있는 역할을 원래 시의원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또 이제 쪽수가 모자라고.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게 뭔가 악순환이. 선순환이 안 되네요. 악순환이네요, 네네. 진짜.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같은 당이어도 좀 견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가 않고 또 이 서울링은 민자로 하다 보니까 시의회의 어떤 견제에서 좀 벗어나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네. 근데 보통 일이 아닌 게 또 있어요. 광화문도 여기서 끝이 또- 없어. 그러니까요. 광화문 감사의 정원. 사실 이 명칭이 감사의 정원이라는 건 전 지금 알았던 것 같아요. 여기
안에서 사실 광화문 하면 그 광장에다가 뭐 대형 태극기 건설이 있었고 받들어 총 얘기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지금 감사의 정원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 밭드러총 형태의 그 석가 건축물을 포함한 그곳을 감사의 정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6.25 전쟁에 있어서 참전국들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왜 굳이 광화문 여기를 선택하는 걸까요? 아시는 분? 이게 사실 작년에 24년도 작년 벌써 2년 전이죠. 예. 거기 그때 태극기 개양대를 설치한다는 조례가 통과하면서부터 이런 게 좀 급물살을 타지 않았나 싶긴 하고, 그러니까 아까 뭐 진행자분이 말씀하셨을 때 이게 제 개인적으로 꼽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중에는 이 광화문 광장과 관련된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시설 건립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다 알다시피 이게 시민적인 어떤 민주적인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공간이어서 그냥 단순히 광장이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역사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 공간을 사유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더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강력하게 맞아요.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여기에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은 이념적인 의도가 네. 숨어 있다. 이게 맞습니다. 딱 보이는 거죠. 근데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대놓고 있어요. 네, 네, 대놓고 네. 있어요. 예, 예, 이게 예. 처음엔 송영공원 쪽에 이승만 기념관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기억나실 건데, 그러니까 이 광화문 광장을 태극기 세력의 어떤 핵심적인 곳으로 만들겠다는 뉴라이트나 이런 보수적인 그렇죠. 극우 세력들의 어떤 오래된 꿈이 있거든요. 근데 이승만 기념관이 무산되고 나서 이 광화문 광장에 그때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보훈처 쪽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상징물을 광화문에 있었으면 좋겠다. 네. 라는 제안을 해와요, 서울시에.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이 오케이 그거 받고 옆에다 그럼 태극기 개양대도 줘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시장은 보훈처에서 이제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걸 해서 그 어떤 구구적인 어떤 상징물을 하려고 한 것에 태극기 개양대가 들어왔고, 태극기 개양대가 논란이 되자 오세훈 시장이 그럼 새로운 디자인을 공모하겠다 이러면서 공모가 돼서 들어갔는데, 그때 여론조사 비슷하게 했었어요. 태극기 개양대 말고 그러면 근데 애초에 핵심은 오세훈은 계속 여기를 국가상징공원으로 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예. 여론조사를 해서 국가상징공원에 어울리는 상징물은 무엇입니까? 예. 뭐 그러니까 당연히 1등 뭐 태극기, 무궁화 이런 거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갑자기 그 다음에는 이 과업을 설계를 줄 때 6.25 참전 국을 기릴 수 있는 뭐 참배와 감사의 의미를 담은 설계를 내놔라라고 공모를 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새로 태극기에서 공모를 바꿀 때 6.25 참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넣어서 공모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당선된 게 이게 감사의 정원의 밭들어 총 형태의 6.25m의 돌기둥을 거기다가 세종대왕 옆에다가 차르륵 세우는 디자인을 당선시킨 거죠.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장이지만 그 내 옆에 뭐 참모진들, 비서진들 아니면 같이 일한 공무원의 어공들 봤을 때 뉴라이트 쪽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있나요? 봤을 때. 이제 저도 그게 의문이 들어서 한번 네. 뒤져본 적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재호 전 MB 네네네. 참모했던 그분부터 해서 좀 있긴 있고, 어.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그런 오해를 살 만한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가 심증이 갈 만한 여러 사건들이 계속 있긴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 문화 행사라는데 뒤에 포스터가 우길기 모양의 어떤 그림이 들어간다던가, 그런 논란 되게 많았었어요. 네, 진짜. 또 경성 야경 뭐 이런 거 하는데 덕수궁에 이제 맞아, 야경하는데 일본 순사 옷을 뭐 입을 수 있게 코스프레를 놔둔다던가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소녀상 이런 것들 관련해서 뭐 적극적으로 하지 않거나 이런 이슈도 있었고, 또 그 독도를 또 지하철역에서 또 독도 모형을 또 옮기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자기는 계속 책임이 없다고 뭐 몰랐다고 계속 발뺌을 하지만 또 리박스쿨 이슈도 있었고, 그렇죠, 뭔가 그렇죠. 계속적으로 오해를 살 만한 예. 뭔가 있는 것인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많은 어떤 심증적인 증거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극우들한테 그런 어떤 그 어필을 해서 그 국민의힘 내에서 자리를 좀 잡고 싶어하는 목적이 있지 않았냐. 특히 이 사업이 23년에 추진이 됐는데 네. 오세훈은 그때부터 대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노들섬도 그렇고 모든 사업들이 28년 뭐 네. 이때가 준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자연스럽게 대선을 했더라면 우리가 27년, 28년에 대선이잖아요. 네. 그 시기에 맞춰서 그쵸. 이 거대한 역전 네, 사업들이 네. 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극우 세력의 당에서 그런 그 극우적인 사람들의 당심을 얻기 위한 사업들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요게 그 국가 상징거리라고 해서 이게 광화문 광장의 지도상으로 위에 있다면 그 밑에 서울역이랑 그다음에 남산, 네. 그 남대문, 그다음에 네. 용산, 이게 노들섬까지 쭉 이어지는 상징거리를 만들고 싶어 네, 네. 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런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라는 이데올로기, 그 전체주의 같은 국가주의 같은 것들을 이제 서울시 안에 계속 심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심증이 아니라 사실은 뭐 네. 거의 확증에 가깝지 않나. 아니 그래서 생각합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저 문화연대 처장님 사무처장님한테 여쭤볼게 사실 이렇게 문화연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실 블랙리스트 아까 말씀 주셨는데 블랙리스트 하면 또 MB잖아요. 아, 네. 근데 MB랑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간 대통령을 바라보는 그 처한 상황이 비슷한 것 같은데 문화예술인들이 바라봤을 때 MB와 오세훈을 비교해 놓는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누가 더 낫다? 일단 누가 더 아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 전에 시장이 있었을 때, 그 박원 시장이 있었을 때는 이제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그 정책 논의를 할 수 있는 공론장을 계속해서 추진을 했었어요. 네. 청책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게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하면서 후보 시절부터 이미 시민사회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그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중심으로 한 그 문화기관들, 서울문화재단이나 뭐 네. 이런 식의 공공기관에 본인 사람들을 계속 심어 놓으면서 이제 문화예술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 협력의 장 같은 것들을 계속 없애는 작업들을 했죠. 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문화예술인 중에서 꼭 뭐 진보적인 생각만 갖고 계신 분이 그런 생각 없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랑도 나는 소통의 지점을 넓혀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걸 창구를 없애고 소통을 줄이고 난 도대체 누굴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저는 조금 더 약간 뭐 비약일 수 있는데 그 우리 그냥 80년대 이게 3S 정책이라고 네. 사실 그거가 좀 유사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전시 행정이나 이제 보여지는 행정 그리고 네. 시설 블록버스터나 뭐 스펙타클한 전시 행정 같은 걸 보여주면서 시민들이 더 얘기할 수 없는 환경이나 구조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너무 약간 와닿는 게 네. 시민들을 이렇게 뭐랄까 불만 가지지 않게 돈 뿌리는 간접적인 정책을 많이 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거든요. 뭐 기후동행 카드라던가 보고 포퓰리즘이라고 할 게 아니네. 네, 소목닥터 988이라던가 이렇게 좀 시민들이 편의성으로 좋아할 만한 정책들을 사실은 돈을 굉장히 뿌리면서 자기의 어떤 흠을 가리고 스펙타클한 대단한 걸 만들어서 눈을 가리려고 하지 않나. 네, 뭐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꽤 흘렀는데 한마디씩 좀 정리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뭐 아까 전에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선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 네. 주셨는데 한마디씩 하시고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먼저 의원님부터. 네. 시민 여러분께요, 아니면 오세훈 시민 시장님께? 여러분께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네. 네, 네. 시민 여러분, 뭐 당연히 우리 MTV를 시청하시는 우리 당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울시 선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오세훈 시장의 이런 이상한 정책들을 우리가 막아내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은 시장을 바꾸는 겁니다. 서울에서 진짜 필요한 시장은 이렇게 MB 때부터 오세훈 시장은 MB의 정책을 그대로 그냥 계승하는 사람이지 별로 발전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우리 2026년에는 새로운 서울, 진짜 서울, 리뉴얼되는 제대로 된 서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힘 모아서 열심히 뛰어봅시다. 파이팅! 네, 사무처장님은 누구한테 하실래요? 한마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짧게 아주 짧게 아주 짧게. 네네네. 나 무서워. 약간 하겠습니다. 기대가 돼. 네네네. 네, 임팩트가 클 것 네네. 같아요. 그리고 아까 소재가 지금 얘기 못하는 것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예, 엄청 예. 많고 특히나 아닙니다. 그 하나 이거 서울시 의원 계시니까 이거 하나만 좀 네.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남산 곤돌라 사업에서 그 밑에 이제 예장공원이 있어요. 공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기억 6 전시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중앙정보부 6국
하고 예전에 조선총독부가 있던 그 터를 인권침해 현장이라고 해서 기록하는 전시관을 조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곤돌라 사업을 하면서 거기가 이제 무기한 휴관된 그런 상황인데 들은 적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감사의 정원도 그렇고 우리 역사 얘기할 때 이제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역사는 선택적으로 그렇게 막 받들어 총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그 인권침해 현장과 관련된 전시관 같은 경우는 계속 무기한 휴관이라는 것도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택적인 역사관을 그대로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비방용이 있고 사실 방송용 사실 방송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냥 드라이하게 말씀드리면 예, 방송 나가게 네, 드라이하게 네, 네.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조금 가능성은 적겠지만 정신을 좀 차리시고 네 임기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이나 시민 의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현직 대통령 2명이나 벌써 탄핵을 시켰다. 요거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서울 시민분들에게는 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겪은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지방정부 관련된 지자체장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본 여러 상황들을 마주했었으니까 이번 선거에는 꼭 다른 시장이 올 수 있도록 네, 저도 그렇고 좀 많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비방용 나올까봐 살짝 두근두근했었습니다. 비방용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왜 그랬어?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서울시 의원님 그리고 김재상 문화연대 사무처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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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끝난 줄 아셨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소만 하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우리의 일상과 더욱 밀착해 있는 서울시 자치구들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왜 그랬소? 아니라요. 이게 맞냐구! 이게 맞냐구!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함대건 서울시당 청년위원장님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서울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원창희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위원장님부터 청년위원장님부터 카메라 보시면서 할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함대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 귀여운 율동까지. 예예예, 율동까지 해주셨어요. 잡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동구의 원창희 의원입니다. 요새 핫한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왜 핫한지 좀 말씀 들어볼 요새 수 있을까요? 정치권에 제명이란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강동구에서 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네. 제명, 예. 강동구에는 뭐 제명하거나 뭐 이런 저런 이슈 없습니까? 다행히 강동구에는 없는데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워낙 뜨거워가지고 덕분에. 아, 그렇죠. 네. 여러 가지로 뜨겁죠. 사실 강동구가 저한테는 진짜 멀게 느껴지거든요. 아, 제가 저기 강서 거의 그보다 훨씬 저 경기도에 살고 있거든요. 아. 저기 멀리 살고 있어가지고 정반대네요. 네, 강동구는 너무 먼 곳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강동구에는 친구들이 또 여럿 살아요. 오, 네, 결혼하고 신혼집으로도 맞습니다. 네, 많이 꼽더라고요. 네. 왜 거기서 이렇게 많이 살까요? 강동구에서. 제 지역구가 이제 대부분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요. 네네. 이제 아파트를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12,000세대가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딱 신도시 느낌이 나는 곳입니다. 살기 좋은 곳 같아요. 너무 살기 좋습니다. 아기 키우기도 좋고요. 교육열도 뜨거운 것 같더라고요. 저희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몇 안 되는 과밀학급입니다. 지금 저희가 강동구가. 네. 전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아니 진짜 굉장히 핫한 곳이다라는 생각 들고요. 아 이게 참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강남이랑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출퇴근하기에 딱 좋은 곳이다 네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주하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너무나도 먼 곳이어서 오늘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서울시 청년위원회는 어떤 곳인지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저희 서울시당 청년위원회는 48개 지역 청년위원장들하고 같이 네, 동고동락하면서 활동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그리고 뭐 자문위원들, 분과위원들 같이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핵심은 우리 청년 지방의원들. 아 네. 네, 한 만 45세 이하 기준으로 지금 한 6, 70명 정도가 네, 각
25개 자치구 그리고 서울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들을 저만 볼 수 없다. 네. 또 여기 서울시당 유튜브에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해야겠다. 예, 예.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만 45세. 그럼 몇 년생까지? 80년생 생일. 80년생이요? 당마다 상황이 다르죠, 사실. 이 청년의 기준이라는 게. 지금은 동일한 것 같아요. 아, 당마다도 비슷해요? 사실 그건 정하기 나름인 거죠? 그렇죠. 예. 아, 예, 맞아. 지자체마다도 사실 청년의 기준이라는 것이 다르죠. 다르고 네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이는 마음에 드십니까? 청년의 이 기준 나이는? 네, 뭐 말들이 많습니다. 말들이 많아요. 아, 말들이 많군요. 저희가 낭떠러지에 있습니다, 사실. 청년의 낭떠러지 아, 예. 끄트머리에 있어서 나이대가 둘 다. 그렇죠. 네. 아, 우리는 아직 우리보다 더 선배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건가요? 자, 아니 근데 어때요? 20대, 30대 사실 청년은 20살부터 만 18살부터잖아요. 많이 좀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 힘든 상황인가요? 보시기에. 아무래도 인구 구조가 네 정해져 그쵸. 있으니까. 아니 저희가 서울시 의원님들 얘기했을 때는 아 쪽수가 모자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 강동구 의회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강동구는 저희가 딱 동수입니다. 아, 절반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괜찮으세요? 의정 활동하시기? 되는 건 없지만 또뭐안 되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오. 네, 저희가 어쨌든 나름?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서로 협치하고 있습니다. 네. 치열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뭐 관철됐던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벽에 부딪혔던 정책 뭐 이런 것들을 꼽아 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벽에 부딪힌 정책들이 훨씬 많은데요. 예. 다행히 최근에 저희가 그 국민의힘 의원 한 분이 사퇴를 하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활동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했던 것들을 아, 지금 네. 막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강동구청장이 누구죠? 이수희 구청장이라고요. 네, 네. 예전에 그럼- 이제 국민의힘 전에 이제 방송 패널로 많이 나왔고 아 그래요? 네, 유승민 대변인 저 캠프 때 대변인도 아마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몇 번째 지금 처음으로 첫 번째고요. 원래는 당협위원장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나갔다가 이제 네네. 낙선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바로 이제 아. 구청장을 도전해서 바로 당선됐습니다. 어떻게 뭐 평가하십니까? 같이 활동하시면서 가까이서 보시기에. 아, 이게 또 당원분들이 들으시니까 네.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아 예. 행정 초보다. 행정 초보다.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게 딱 티가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인사부터 시작해서 되게 여러 가지를 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 지역에 있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상대당도 품어야 되고 그럼요. 그런 부분들을 장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4년 동안 좀 아쉽지 않았나 어.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 같이 차담이라든지 이런 거 거의 없으세요? 스타일이 조금 다르셔가지고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사실 그거는 뭐 이렇게 먹는 게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그렇게 중요한 예, 일이죠. 접점을 넓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하는데 예. 또 구청장님 생각은 다르실 수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다매를? 이 벽이 좀 높습니다. 마음의 벽도 높고 아 그래요? 현실적으로 벽도 좀 높고. 네. 그래도 뭐 잘 지내긴 하지만 어쨌든. 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강동구의 어떤 이슈들을 살펴보는데 역명 이슈가 있더라고요. 역. 네. 지하철역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강동역을 성내동역 이렇게 바꾸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게 사실은 이제 이미 끝난 이슈인데요. 예. 오늘은 이제 사실은 뭐 한강이나 아니면 좀 이런 핫한 이슈들은 서울시에서 많이 다루시니까 오늘은 그렇죠. 강동구에 딱 집중해서 네. 가져왔는데요. 강동역이 오래된 역인데 저 역을 성내동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저기가 네. 성내동이거든요. 행정동상으로는. 아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번 구청장이 2016년 당시에 주민조사를 했었던 내용을 가지고 네. 2022년에 저거를 바꾼 거예요. 네. 실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 역명을 바꿨는데 이게 주민들 어떻게 보면 잘 모르게 추진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격분을 한 거죠. 왜 강동역을 성내동역으로 바꾸냐. 여론이 반발이 악화되니까 구청장은 구정질문에서 본인이 원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뭐 이면과 표면이 있다. 그래서 그럼 이면과 표면이 뭐냐. 설명을 해줘야죠.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도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강동역에서 성내동역으로 바뀔 때의 어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뭔데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영명이라든지 저희 이런 영명에 이제 민감한 부분들은 주민분들이 이제 체감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오. 오랫동안 이게 적응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갑자기 그렇게 바꾸는 부분들을 동별로 찬성 반대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네. 속해 있는 성내동은 찬성률이 90%인데 그렇죠. 그 옆에 있는 동들은 찬성률이 45%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지역 간의 갈등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론이 악화되었고 다시 성내동역을 강동역으로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끝난 이슈긴 하지만 이렇게 행정 초보로서 제가 보는 어떤 아쉬운 지점들이 있는 거죠. 네네. 좀 예, 말씀. 이게 얼마 만에 교체됐어요? 다시 원복. 사실은 공표되기 어떻게 보면 이제 절차상으로 다 바뀌었다가 완전히 공표되고 막 이거를 표지판을 갈기 전에 다시 또 바꾼 거라서 사실은 행정력만 낭비가 된 거예요. 그야말로 차고네요. 차고처럼 이루어졌네. 그렇죠. 이게 네. 몰랐으면 이제 됐을 수도 있지만 네. 이게 실제로 영명 바꾸는 게 비용이 한 5억 정도 들어가요. 아. 영명을 다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럼 강동에는 신혼부부도 많이 살고 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비중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서울시당 청년들이 거기에 좀 많이 포진되어 있나요? 강동에? 네,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네. 이제 원창희 의원과 지역 청년위원회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아파트 단지들이 많으니까 네. 청년들이 좀 활동을 네. 샤이해요. 샤이하게요. 샤이하게요. 사실 근데 서울시의 청년들의 특징이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그 활동 당내에서 어쨌든 간에 활동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숫자가 많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 일단 규모로는 저희 지금 당원 중에 한 17만 명, 18만 명? 꽤 많네요. 네,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그럼 만나면 뭐 하세요? 만나면요? 왜? 사장 남촌동 이런 얘기. 사장 남촌동 말씀하시고 예, 또 무슨 말씀하실까요? 잠시만. 아무래도 정당에 소속돼서 만났으니까 정당 얘기. 축구 같은 거 안 하세요? 그건 이제 네. 정당 얘기하다 지치면 지치면. 그리고 또 그런 활동 좋아하는 당원들은 또 그런 커뮤니티로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행사도 열어드리고 네. 작년에도 이제 체육대회 그쵸. 열어서 수도권 PD님이 계속 위원장님이 제일 샤이하시다고. 아 그래요? 그래요? 아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일단 목소리는 크셔. 목소리는 크셔가지고 뭔가 그 들어서 인사하실 때도 한데 막상 말씀을 시작하시면 사부작 작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네요. 어떻게 이 위원장님 되셨어요? 선출이죠. 네 선출 3인 경선을 아 냈습니다. 네. 언제 뽑히신 건가요? 24년 10월 어 네 10월 초에 임기 언제까지신가요? 올해 8월 시당위원장님과 같이 합니다. 그럼 다시 도전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 타드셔. 야 들어도 그럴 수도 모르겠네.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청년 네. 정책을 좀 더 해결해 보고 싶은데 네. 아직 못한 게 많아가지고 어떤 거 아쉬우세요? 저도 용산 구의원이니까 네. 이제 자치구 차원에서 청년 정책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 저 강동구에만 신경 쓰라고 죄송합니다. 이제 자치구 구의원으로서 청년 정책들 다루는 게 한계가 있어요. 광역에서 좀 네. 다루고 싶어서. 예. 근데 참 이게 청년 정책이라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청년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니까 온 나라가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 열의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수기도 과정도 거쳐야 되고 돈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될까? 이 감정선도 요즘에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 통합이 너무 어려운 시대 같아요. 우리 의원님도 좀 나이가 많이 어려 보이셔서 제가 이제 39입니다. 네, 39. 네. 의정 활동하시기 괜찮으세요? 제가 의회에서 제일 막내고. 그쵸? 네네. 평균 연령이 이제 보통 60대 이상인 경우가 보통이니까. 거의 아버지 뻘이 그렇죠. 많으시니까.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아버님 모시듯이.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일이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저희 아버지와 대화할 때도 사실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상정하고 또 하나하나 잘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게 법안을 발의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네. 조례를 발의하거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수기를 할 때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허들입니다. 사실 또 이 강동구의 이슈 보니까 노동 정책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동 근로자 지원센터 폐지. 네. 아예 폐지를 한 건가요? 이동 노동자 쉼터를 폐지했고요. 네. 또 비슷한 사례로 노동 권익센터라고 있었어요. 네, 알고 그것도 이제 있습니다. 자치구 최초로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수상도 한 어떤 그런 우수 사례인데, 우수 사례인데 없애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진영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뭐 공식적인 얘기와 비공식적인가 그렇겠죠.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부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요. 네. 저기 등록 그 자중에 35%밖에 강동구민이 아니다. 그래서 응. 저희가 돈을 다 들여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저희 강동구에 저와 같은 청년이신 이희동 의원님이라고 계시는데 원내대표신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분이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 사용자의 70% 이상은 강동구민이고 네. 그리고 또 대리기사의 비중이 한 90%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주 덥거나 아주 추울 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휴식처이자 안전망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근데 만약에 이 이용자가 70%가 강동 구민이 아닐지라도 네, 만약에 네. 맞다고 하지만 아닐지라도 네,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이해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며 가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강동구의 시설을 맛보면서 아 여기는 좀 정책이 잘 되어 있구나. 오. 강동구가 살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인데 저도 너무나도 네. 공감하는데 그게 참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예, 뭐 이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사실. 그것도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려주시질 같은데? 않아가지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더 있는데 방범창 일체형 물막이 판 이게 뭐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그 반지하에 물이 이제 침수가 돼서 네. 모녀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그 이후에 강동구에서 이제 구청장이 그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막이판하고 물막이와 방범창을 합체 일체형인 거예요. 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전에는 방범창으로 막아버리면 물이 못 나가고 이 사람이 탈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단독 특허를 냈다고 이제 보도 자료를 대대적으로 냈는데요. 네. 알고 봤더니 이게 공동 특허예요. 특정 업체와. 오, 네. 그래서 심지어 그 특정 업체에 8억이라는 비용을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오, 수의계약 했어요? 내용도 천재지변이다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걸 접근한 이유는 사실 수범 사례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냈고 특허를 냈다 그래서 칭찬하려고 네.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물어봤는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나중에 파악했고 결국은 구청장도 사과를 했죠. 좀 별일이 다 있네. 근데 사실 이 강동구에 반지하 세대가 많나요? 많죠. 저희도 이제 1인 가구들이 많이 원도심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똑같은 사건이 있었을 때 정원호 구청장, 성동구의 정원호 구청장은 네네네. 성동군의 반지하를 전수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안전이 취약한 부분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대책들을 마련했고 그게 전국 표준으로 확대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강동구는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단독 특허라고 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그런 식으로만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행정을 한 거죠. 그러네요.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어떤 그럼 혜택을 입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싶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요. 네. 실제로 실제로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를 갖고 와봐라. 그때 한 200 몇 개 됐거든요. 예. 저희가 전수조사 하겠다고. 그랬더니 주소가 개인정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주소가 왜 개인정보냐 이게 무슨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을 물어보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돈을 들였잖아요. 세금을 8억을. 그러면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잖아요. 결국 지금도 못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우리 반지하 이슈하면 우리 청년위원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서울 올라와가지고 사실 그렇죠. 돈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하면 반지하 위험하다 하지만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너무 답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23년이죠. 그 동작에 그 침수 사고 네네네네. 그때 났을 때도 그렇고 이 월세 지원이나 이런 청년 주거 지원에 관해서 서울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이번에 대선 때도 일부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우리가 최저 주거 기준이 있거든요. 네. 네. 이걸 적절 주거 기준으로 미국처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는 아예 그 주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렌탈이 안 돼요. 그런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반지하 같은 경우에 오세훈 시장도 그때 뭐 한창 뭐 이걸 없애야 된다. 그래서 뭐 전수조사를 한다.
보여주기 시기였죠 또 결국. 네. 그리고 사실 그 여름 때마다 이런 크고 작은 피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대로 반지하를 아예 렌탈할 수 없게끔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현실을 어떻게 무시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해야 돼요, 의원님? 이럴 때는 하나하나씩 해결해야 하나하나씩. 되죠. 네, 성동구에서 어쨌든 그 못 쓰는 반지하들은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네. 그 구에서 필요한 창고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공간들을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런 사례처럼 좀 저희도 당장 큰 문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 요즘에 또 뭐 이슈 되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짚어보지 못한 것? 뭐 하나 더 얘기하자 그러면 네. 서울시에서도 아마 유례가 없을 건데 저희가 예비비 불승인이라는 걸 했어요. 예비비 불승인. 네, 이제 용어가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저희 윤석열 정부 때 해외 순방비로 예비비 그때 당시 뭐 본 예산이 270억, 예비비가 330억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비비라는 거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런 방식을 그대로 강동구청도 네. 여러 번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구청장이 탁구단을 해체했는데 그게 예견된 약간 패소의 위험성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기존 구청장이 하던 거를 없애는 거였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법적으로 고려할 게 있었는데 네. 저희가 그런 우려를 얘기해서 이거를 하고 싶으면 일몰제로 1년만 더 있다가 차근차근히 없애자 예.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해에 없앴어요. 해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송을 걸었고 그 패소한 비용을 그 예비비에서 또 일부 썼고요. 그리고 직원들 예를 들어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개보수를 이미 예정이 돼 있었건 그거를 건데 예비비로 한다고요? 예비비로 다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방송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2, 3년간의 누적되어 온 그 행정의 예. 평가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불승인이라는 걸 처음으로 예. 했습니다. 오, 근데 그 반발도 많았겠어요. 이걸 아예 없애면 어떡해요?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예산을 삭감하는 거랑 조금 다른데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비비는 딱 자기네들이 쓰고 우리한테 보고만 해요. 그래서 우리 보고 통과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급하게 우리는 썼으니까 급하게 써도 되는 돈. 그렇죠. 따로 승인 안 받아도 나중에 그냥 후 보고만 하면 되는 돈.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그 돈을 저희가 다시 돌려내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네. 행정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상징적으로 불승인을 했습니다. 오, 근데 조금 전에 그 사진 한 번만 많이 젊어 보이십니다. 여러분 의정 활동이 이렇게 건강에 안 좋습니다. 여러분. 예. 이거 언제 사진인가요? 이거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2년 만에. 야. 제가 청년위원들 같이 나올 텐데 다들 예전 사진 보면 저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약간 지금 티셔츠를 입으셔가지고. 아, 여름이었습니다. 여름. 아, 예. 안경텐 똑같은 건가요? 네, 똑같습니다. 아, 똑같군요. 여름이었다. 네. 아까 전에 그냥 지나갈 수 없어가지고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위원장님, 말씀 많이 못 하셔가지고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용산구 얘기 전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영산구는 나중에 아주 모아서 할 말이 아주 많기 모아서. 때문에 네. 네. 아니, 우리 위원장님은요, 이름이 되게 부담스러운 이름이셨을 것 같아요. 김대건 신부님이 너무 기억나가지고. 아닌 그래요? 맞아요.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아, 모태신앙이어가지고. 네. 아, 우리 함대건 위원장님은 매주 나오세요, 이제 앞으로? 네, 전 자주 아, 그렇군요. 자주 뵙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저랑 나눠서 질문도 좀 해주시고, 옆에서 위원장의 권력이 이렇게 무섭다. 한 번 나오면 그냥 바로 고정으로, 네. 주변에서 좀 많이, 부러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좀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어요, 주변에서? 방송 이렇게 좀 하시면? 이제 저한테 이제 기자님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겠죠. 아, 예, 뭐 이렇게 생생내기 들어갑니다. 생생내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 청년위원장님. 옷 편하게 입고 오셔도 돼요, 앞으로. 그렇죠. 편하게. 저 저번에 후드티 입고 있거든요. 네, 편하게 입고 오셔. 사실 처음에 의원님하고 헷갈렸어요. 좀 이렇게 격식 안 갖추셔도 됩니다. 근데 선출직들이 다 이렇게 아, 그래야 돼요. 이게 청년 의원들이 이렇게 안 입고 다니면 네. 의원인지 못 알아보는 경우들도 많고. 아, 맞다. 의원님이시기도 하니까 배지는 꼭 달면 되잖아요. 배지만. 후드에 배지 달면 좀 니트에 나 진짜 좀 바꿔 입히고 싶다. 제가 원래 노타이로 유명한데 니트에다가 안에 셔츠 입으시고 여기 딱 의원 배지 딱 다시고.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방송이 험난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씩 제가 네, 또 이렇게 네. 별명 중에 하나가 묘할미거든. 묘할미. 제가 또 엄청난 간섭과 오지랖 프로 이게 이런 게 있어가지고 기대해 보시기 꼭 바라겠습니다. 바꿔주십시오. 저희 청년위원장님 패션부터 시작해서 좀 알겠습니다. 우리가 네, 오늘 이렇게 강동구 편 함께 했는데 의원님 저희가 좀 짧게 했지만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더 하셔도 됩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첫 시작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 때문에 이제 코너가 없어지진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아닙니다. 사실은 밖에서 막 물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또 묘제님을 본다라는 또 이 설렘 마음에 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네. 아무튼 제가 할 얘기는 예.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지방선거가 올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재명 정부가 되면서 네. 사실은 저희가 다 사람들이 여당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기초의회에서는 여전히 야당입니다. 야당이고 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함께 손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진짜 정말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원칙과 상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고요. 사실 요새 기초의원에 대한 불신이 좀 깊은데 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저희 청년위원장님과 이렇게 청년 의원들이 더더욱 더 치열하게 이제 소통하고 열심히 함으로써 그 불신을 믿음으로 바꿔나가겠다는 말씀을 오늘 당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유, 너무나도 사실 든든합니다. 이렇게 마주할 기회가 잘 없거든요. 맞아요. 우리 동네 구의원 누군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근데 사실 접점은 많으시죠. 우리 주민분들이랑. 그럼요. 그쵸? 네. 많은데 이제 미디어를 통해 노출되는 거는 현저히 좀 적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앞으로 좀 더 넓어지셨으면 좋겠다. 활동 반경이. 네네. 그런 또 개인적인 기대도 이렇게 한번 전해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함대건 신부님이라고 할 뻔했어요. 함대건 청년위원장님이랑 앞으로 또 함께 할 거니까요. 또 감체효과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원창희 서울시 강동구 의회 의원님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